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온 연구원 크리스티안 부르거스입니다. 연구원 옥입니다. 셰메사프입니다. 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연구를 너무 많이 해서 수염이 자랐어요. 진짜 안 본 사이에 수영 진짜 오늘 많이 주제 자랐네. 맞는 그런 자료를 너무 많이 연구해서 진짜 난리 났어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연구원 닉이라고 합니다. 닉 씨는 평소에 연구 같은 것도 많이 뭐 해봤을 것 같은데. 연구는 아주 그냥 끝내주게 많이 했죠. 어떤 연구를? 저는 카메라 연구했어요. 카메라. 자, 우리 연구원에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왜 사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소장님을 모시고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됐어. 옳지. 부담스러워요. 네네. 반갑습니다. 강아지를 위해서.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워요. 새나개를 너무 많이 봐서. 네. 그러면 행동 교정 말고 아픈 치료도 그런 것도 하시는 거죠? 네, 강아지의 문제 행동과 건강 문제가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이제 아파서 짜증을 내면 내가 이게 좀 아파서 그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파서 참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문제 행동이 있을 때 어디 아픈 데가 없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고 실제로 사람과 똑같이 강아지들도 정신과 약물을 먹습니다. 오. 네. 어디 아프세요? 온몸이 다 아프다. 이제 연구할 주제를 들으셨는데 네. 이게 과연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난 일인지 연구할 만한 주제인지에 대한 투표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XX. 유럽 반대네요. 왠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오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오? 뭐 일본에서도 사실 펫샵이 너무 많고 이런 문제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고. 근데 멕시코도 뭐 있어요? 멕시코도 솔직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입양하면 영웅이고 오. 사면은 나쁜 사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했었어요. 폴란드에서 이런 주제는 생기진 않을 거예요. 폴란드 사람들 이해 못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폴란드에 펫샵이 없습니다. 약간 네, 펫샵이 없습니다. 조금 조그만 동물들 이제 주로 파는데 네네네. 아주 가끔씩 강아지를 파는 곳을 찾을 수 있지만 그거 흔하진 않고 이런 데에서 구매하는 것 자체 너무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진 않습니다. 독일은요. 주가게라는 거 있고 거기서 작은 건강에서 사는 동물들은 살 수 있고 갑자기 강아지 팔면은 동물 학대돼서 벌 많이 받아요. 아마 독일이랑 비슷하게 우리가 강아지를 구할 때 이제 아는 사람 통해 구하게 되거나 전문 브리더나 직접 찾아가서 어떤 환경에 태어났는지 그건 다 알 수 있게. 독일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간 거는 우리가 사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강아지도 목욕하고 거기서 자기랑 맞는지 들이다는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그 다음에는 차 살듯이 계약서요. 맞지. 계약까지? 굉장히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네. 그래서 그냥 귀여우니까 살래 막 그런 거 없어요. 안 되는 거구나. 독일은 헌법에도 동물권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동물은 물건이죠. 그죠. 네. 물건 지금 분명히 불법이고 불법 번식장이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도망가요. 아니요, 도망 안 가도 돼요. 과태료에 벌금. 진짜요? 끝이에요? 그냥 벌금? 그래, 너가 불법 번식장을 한 거는 불법이니까 벌금을 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개들은 그 사람 소유예요. 야, 내가 이만큼 돈 줄 테니까 얘네 우리가 데리고 갈게. 하지 않는 한 그 사람 거예요. 물건이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게 그렇죠. 되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냥 새끼만 낳
낳는 그냥 기계죠, 뭐. 새끼만 낳는 기계. 개 농장주는 3,300만 원을 받고 개들을 포기했고 8월 31일까지 개들을 입양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윤리적인 문제죠. 네. 네. 번식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강아지 번식장? 아니요. 아니요. 저 장담하는데 아마 우실 거예요. 네. 어떤 지옥 같은 곳이죠. 아 진짜. 네. 거의 그 사람의 수용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수용소보다 심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우선 뜬장이라는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닥도 뚫려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똥오줌을 싸면 그냥 밑으로 빠지게. 등장은 너무 안 좋다고. 네. 게다가 철망 사이에 발바닥이 끼어 점점 부어오르는 발들. 이렇게 지금 염증하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쇠독들하고 이게 다 뜬장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그걸 못 참고 자꾸 앞발 뒷발을 시키려고 당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냥 암수를 그 안에다 그냥 대충 다 넣어놓습니다. 그냥 넣어놓고 임신이 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강아지들은 폐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거기 들어가면 죽기 전엔 못 나와요. 그냥 거의 기계처럼, 네. 공장처럼. 운이 좋아서 구조당하지 않는 이상 그 안에 한번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네. 근데 아마 한국뿐만 아닐 것 같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멕시코도 이런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갑자기 들게 되는데 다른 나라들도 혹시 뭐 이런 공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찾아봤더니 폴란드에도 가끔씩 있는데 그거 다 불법적인 거예요. 아, 불법. 그래도 불법적으로 어디 숨어 있는 그 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있고 독일 뭐 쪽으로 수출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짜리 강아지 사면은 폴란드 아니면 체코에서 3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공장에 해놓고 여기로 수출하는구나. 독일로 수출하는 거. 돈만 되면 누군가가 할 거예요. 우리 조장님 혹시 어떤 뭐 공통점이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지금 2개월령 이전의 강아지를 판매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작으면 잘 팔려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죠. 1개월짜리 아이를 2개월이라고 속이고 펫샵에 판단 말이에요. 엄마 강아지와 2개월까지 같이 살지 못한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요. 와. 2배.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식분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식분증? 식분증이요? 똥을 먹는 행동이죠. 네네네. 이런 것도 들어봤죠. 뭐 스트레스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개들의 정상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빨리 크면 안 팔려요. 그러면 밥을 적게 안 주죠. 주죠. 적게 주네. 좁은 공간에 놀 건 없는데 배는 고파요. 아우. 또 이제 개기 때문에 똥이 더럽다라는 것도 배우지 못했죠. 그럼 자기 똥을 먹고 팔려갔을 때도 똥을 먹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강원도에서 너가 팔았는데 이 개가 똥을 먹는다. 환불해달라. 아니 개들은 그럴 수 있다. 환불 못한다. 그랬더니 사간 사람이 얘를 던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강아지를 집어던졌습니다. 그 보는 앞에서. 아우 너무 상상하기도 싫은데. 이거. 네. 그리고 공장에서 자랐던 이제 아이들은 그 유전자 관련된 병들은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럴 그 길게 살지 못하는 아이들 많아요. 되게 정확해요. 대규모 번식장은 이런 막 100마리 이렇게 놓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서 새끼가 태어났어요. 그럼 새끼랑도 다시. 네, 이 대박이다. 근친 교배가 계속 일어나고 유전자 다양성이 떨어지면서 유전 네. 질병들은 더 늘어나는 거죠. 아, 아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너무 화가 화가 나가지고. 물론 파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는 것도 솔직히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어떤 게 책임에 대한 어떤 약간 덜 부담스러운 약간 그런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더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왜냐면 선물을 하기 때문에. 선물로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하잖아요, 뭐. 오기 연구원이 말씀하셨듯이 크리스마스 사실 강아지가 가장 많이 버려지는 시기가 2월 달인 거예요. 2월이요? 2, 3월 달. 크리스마스 몇 개월 후에 다 커질 때. 아 그러니까 선물하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버려. 걔들은 원래 좀 짖을 수 있고 내가 교육을 그죠,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오줌 아무데나 쌀 수 있고 교육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고 이빨 간지러우니까 씹을 수 있는 건데 생각 아무것도 없이 선물 받았다가 2, 3개월 그렇죠. 지나고 나서 힘드니까 버리는 거죠. 일본에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키우는 사람 정말 많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집에 계속 있으니까 집에 있는 시간을 그렇게 잘 보내라고 강아지 키우다가 그렇죠, 그렇죠. 이제 버리는 사람 좀 많아졌어요. 휴가철에 되게 많아요. 이제 CCTV가 많으니까 휴가를 가서 멀리 시골에다가
버리고 온다거나. 어. 네, 막 섬에 가서 버리고 온다거나. 어머. 너무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네네네. 이 사람들이 책임감 자체가 되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 파는 거보다 사는 거 훨씬 더 문제가 만드는 거죠. 사는 사람 많으니까 파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이제 느낌은 약간 독일에서 조금 더 책임을 진다는 그런 그쵸. 느낌. 책임은 질 수 있는지 질 수 없는지는 사기 전에 판단 알아서 하게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강아지 생명 거의 사람처럼 인식해서 법적으로. 그래서 잘 못하면 벌도 엄청 심해요.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서 무조건 산책시켜야 되는 법이 있어. 2번 안 하면 동물 학대예요. 오. 그냥 작은 관광에서 하는 것도 그것도 동물 학대라고 인식돼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3년 동안 감옥하고 정부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누가 무슨 동물 학대할 때는 정확하게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키우는 동물은 뺏기게 되고 블랙리스트 올라가요. 그 사람은 영원히 더 이상 애완동물 키울 수 없어요. 강아지 면허 있어요. 네. 그래서- 키우려면 면허가 있어야지. 합격을 해야지만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약간 그 자격증 강아지 같은 면허. 거네요. 네. 그리고 시험 봤는데 어려워요. 거의 자동차 학교에 그 운전면허 자동차를 같은 아, 이거 운전하는 너무 거 진짜 너무 좋아. 아, 너무 이거 좋아. 좋아요. 진짜 너무 폴란드도 마찬가지. 처음에 설문조사해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티안이 뭐 작은 방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큰 강아지를 추천하진 않을 거예요. 입양할 때. 그리고 달리기 너무 좋아해요. 매일 뭐 3번이나 달려요. 그러면은 뭐 허스키나 아니면 조금 달리는 거 액티브한 생활을 사는 강아지를 더 추천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 모허원에서 이제 동물이랑 산책하고 그 최종적으로 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가 목줄을 뭐 2m 정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좀 더 길게 해주실 거예요? 폴란드에서 지금 불법이거든요. 그거는 목줄 자체가.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밖에다 목줄에서 묶어놓고 키우는 게 불법이라는 네네네. 거죠. 근데 일부러 사람을 속여서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순간대로 1m 정도 해드릴게요 하면은 그 순간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이렇게 일부러 그런 약간은 여우스럽게 그치, 교묘하게.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가 아니라 여자친구 몇 살이에요 이렇게 네. 약간 이제 그런 물어보는 말이 거 있잖아요. 나오면 약간 그래.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는 집에서 키울 거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사람이 맞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은 독일에서도 미리 책임지기 위해서 다른 방법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 개세가 있어요. 개세금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강아지 세금 같은 거 있나요? 있나요?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투표해보죠. 있는지 없는 네네. 모습면 X. 하나 둘 셋. 삐공. X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일본도 왜요?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없어졌어. 네, 그럼 역시 없는 반대로. 걸로 해요. 없는 걸로. 와. 한국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한국은 왜? 한국은 지금 2022년 시행 예정으로 보유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네네. 저는 보유세라는 말이 싫고요. 보유세. 또 이것도 물건 같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궁금한 거 있는데 지금 키우는 사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누가 뭘 키우는지. 그렇죠. 지금 동물 등록률도 반이 안 돼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2022년부터 세금을 내게 되면 유기견이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운전하세요 혹시? 저 운전합니다. 예. 할 수는 해요. 있지만 차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차를 가지면은 세금을 내잖아요. 네네. 1년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늘어난다고 차를 버리실 건가요? 그건 아니. 그쵸. 네, 근데 그건 아니죠. 강아지를 네. 키우다가 우리 강아지 아니면은 뭐 유기견들을 위해서 1년에 5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의 돈을 내야 되는데 개를 버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파는 쪽이랑 사는 쪽, 그 어디 쪽이 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키우는 쪽. 저도 키우는 적에 맞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죠. 음. 네, 우선은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파는 파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뭐가 개선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준 같은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키운다면 네. 100제곱미터의 아파트 뭐 제가 그걸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뭐 집, 뭐 돈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그냥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네네. 내 인생에서 3순위 안으로 두지 못할 거면 키우지 말아라. 아, 근데 약속이 생겨서 술 약속이 있어요. 술을 안 먹고 온다거나 아니면 술을 먹어도 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거나 놀아줘요. 요즘은 저는 반대로 강아지를 핑계로 약속을 취소해요. 좀 있으니까. 강아지가 좀 아파가지고 술지 약속 이렇게 잘못 껴요. 그냥 빨리 가셔야 되네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동물병원 가야 된다고 반차 쓰고 휴가하면 미쳤다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빨리 다녀와 괜찮아 막 이래요. 맞아. 혹시 그
소사님이 오셨으니까 네. 개인적인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좀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질문이 많아서 물어봐요. 자기가 얘기하려고 그래. 참고 싶었어요, 저. 자기가 얘기하고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아무거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거 정말 좀 궁금했던 건데요. 네네. 겨울철이 되면은 한국은 너무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름 산책이랑 겨울 산책을 어떻게 구별을 해서 하면 좋을까요?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저 예전에 그거 봤어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의 한국의 미스터리 10개 중에 10번째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 많던 개들은 겨울에 어디 가는 것인가? 그거보다 왜 겨울에 옷을 입혀요? 이게 맞아. 너무 춥잖아. 근데 이게 봐봐. 나 같아도 입히고. 근데 동물들은 제모하지 마 그럼. 여름 털 있고 겨울 털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치와와가 뭐 이런 맞아요. 거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주세요. 대형견은 웬만하면 안 입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몸집이 작을수록 부피당 체표 면적이 넓어요. 이건 뭐냐면 열을 잘 뺏긴다는 거예요. 5kg 이하 소형견은 영하로 내려가면 옷 입혀라. 지금 그러면 이 날씨에는 옷을 안 입혀도 돼요? 네, 이 날씨에는 걸어 다닐 때 크게 상관없어요. 진짜요? 네, 하지만 대형견들은 밖에서 사는 거 아니면 산책할 때 옷 거의 안 입어도 돼요. 옷 입는 거 어디까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또 사람들은 양말까지. 그렇죠. 이렇게 신발. 그럼 많아. 마음 모르겠어. 머플 그좀 좀. 모자, 고문 신발, 같더라고. 안경. 양말이나 신발은 개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죠. 근데 대신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눈이 왔을 땐 조심해야 되는 게 발이 시려서가 아니라 염화칼슘을 뿌려요. 아 그렇죠. 뭐 소금이나 뭐 화학적인 네. 그런 것 때문에. 소듐 클로라이드를 이렇게 뿌리게 그런 거 되면 하지. 발바닥에 엄청나게 자극을 줘요. 그때는 뭐 신발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그냥 일반적인 발바닥이 추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네. 반려동물들은 우리처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 잠깐 갔다 오는구나. 네. 날 버리는 거 아니구나. 네. 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그 반려동물한테 좀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강아지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루틴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루틴. 네. 보호자가 그래도 일정한 시간에 나가고 일정한 시간에 들어오고 하면 알아요. 이때 나가면 그 정도는 인식할 수 네, 있네요. 얘네들은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맡아요. 그러니까 맡는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키우는 저희 강아지가 이렇게 집에 있어요. 제가 나가면 그 순간부터 제 냄새는 줄어들기 시작해요. 집 안에서. 그러다가 일정 정도 줄어들었을 때 내가 자주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알아요. 너무 신기한데?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얘네들은 마음의 안정감을 느껴져서 혼자 있을 때도 좀 참을 수 있는 게 생기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는 요즘 그게 상당히 문제예요. 안 나가니까. 계속 같이 있다가 익숙해져버려요. 이제 다시 나가버리니까 분리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루틴이 깨져버려서. 이게 또 새로운 루틴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계속 보호자랑 같이 있는 게 루틴이 돼버려서 오히려 애들이 보호자가 다시 일을 하러 나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외국인들에게 이제 보낼 보고서를 우리가 정리된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우리 네, 영호 의원님 그렇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피드백 받으려고. 거기 강아지 잘 쉬고 있어요.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네. 키워온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쉽게 살 수 있는 만큼 쉽게 버려지는 강아지들도 많은 아픔을 가지게 된다. 각자 한 명씩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다. 책임. 저도 동일하게 할게요. 나는 배려라고 생각해. 저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많은 걸 배우면서 정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제도적으로도 맞아요. 그렇고. 가정 교육이든 이제 훈련 교육이든 네, 뭐든 그렇지. 그게 꼭 책임에 이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결국 우리 지구에서 가장 약한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가장 약한 동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네. 이 인간성과 휴머니티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람과 인간은 같은 생명이라는 인식 변화를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보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깊이 있게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주제를 연구를 했는데 했죠. 어땠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죠. 좀 궁금증도 해결되고. 그럼 뭐래? 바꿔야 할 사실 많이 이야기했는데 직접적으로 뭐 바꿀 수 없으니까 좀 안타깝게 됐어요. 제가 할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소장님 진짜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예. 죽기 전에 독일처럼 되는 거.
빠르게는 안 돼도 지금 현재 독일만큼만 한국 문화를 바꿔놓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 진짜 좋습니다. 일하겠습니다. 파이팅!